만약 면책받지 못한다면 파산자라는 신분에서 복권되기까지 약 10년간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면책받지 못한 채무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우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 파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개인 파산은 아주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은 신청 시 법원에서 바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후 별도의 변제 기간 없이 면책을 받게 된다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도 가능해질 뿐 아니라 채무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기에 아주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한 후 그러고도 남은 채무를 면책받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재산을 청산한다고는 하지만 6개월간의 생활비와 본인 소유의 임차 보증금 중 일정 액수를 면제자산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기에 당장 생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재산보다 채무 액수가 너무 크다면 개인 파산을 통해 별도의 변제 기간 없이 채무를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건 면책 시입니다. 만약 면책받지 못한다면 파산자라는 신분에서 복권되기까지 약 10년간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면책받지 못한 채무도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파산은 면책되는 액수가 크고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다 보니 당연히 개인 회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다양한 불이익들이 발생되기에 반드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현재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거나 취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적은 경우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너무 많거나 정상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발생된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파산은 신청하기 전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어 경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하로밖에 얻을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요소가 있다면 파산 선고 이후 그대로 파산자 신분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산자 신분으로 남게 된다면 채무 역시 그대로 갚아야만 합니다.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무를 모두 갚거나 10년이 경과해야만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면책 불허가 요소가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확실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개인 파산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안한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파산 신청 이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낭비, 도박, 기타 사행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두 번째,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세 번째,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네 번째,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다섯 번째, 법원의 채무 및 재산 상태 등에 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정해놨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채무의 원인이 도박, 코인, 주식, 과소비 등으로 발생된 경우이거나 사기, 부동산 횡령, 회계 부정 등과 같은 파산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파산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됩니다. 파산 신청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정직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모두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런 식의 서류 조작이나 은닉의 경우에는 100% 적발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식의 서류 조작, 은닉 같은 경우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어떤 노력을 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불안하시다면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조정받는 게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사실 개인 회생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면책 불허가 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할 수 있기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채무를 좀 조정받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 이원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우회전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해 보신다면 2만 명 넘는 회원분들의 실제 후기나 진행 상황 확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가입하셔서 여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력한 채무조정제도라 불리는 개인 파산의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면책 불허가 요소만 없다면 도전해볼만 하지만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든다면 일단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3년보다 더 짧게도 끝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기간부터 기간 단축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